미국에서 들려온 우울한 소식이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금융기관의 파산이 출발이라는 점에서는 그때와 사정이 흡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미영 기자, 2008년 금융위기는 흔히 리먼 사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됐죠? 네, 미국 투자은행 규모 4위였던 리먼 브로더스가 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휩쓸렸는데요. 사실 그때도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리먼이 파산하기 6달 전 미국 5대 투자은행이었던 이 베어스턴스 본사에 이렇게 $2짜리 지폐가 붙어 있었는데요. 예. 연준이 주당 $30였던 베어스턴스를 주당 $2라는 헐값에 팔아넘긴 걸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이 베어스턴스 파산은 월가 대형 금융회사들 붕괴의 서막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이 제2의 베어스턴스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파산 직전의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리먼이나 베어스턴스보다는 이 자산 규모가 작습니다. 이 2008년과 지금 둘 다 이 유동성의 위기라는 점은 같지만 그 원인은 좀 다른데요. 2008년 때는 집값 거품이 꺼지고 담보대출이 부실해지면서 이 메릴린치나 리먼 같은 대형 금융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졌다면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돈줄이 막힌 탓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 만기가 긴 국채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바람에 예금을 빼내려는 고객들에게 이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게 이번 문제의 발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 전체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때는 더 많이 이제 버블이 껴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좀 상당히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좀 규제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 좀 부실한 채권에 대해서는 좀 대출을 잘 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좀 안정적인 재무 상태로 봐도 되지 않나.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화에 나서는 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의 양면이 다 있습니다. 예. 2008년 위기 땐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돈을 풀고 이 투자은행들에게 구제금융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즉 미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건 좋은 뉴스지만 이 더 이상의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난 2008년 같은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다만 이 실리콘밸리 은행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미 채권에 투자한 다른 중소형 은행들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는 23일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잠시 뒤에 개장하는 미국 현지의 이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를 잡자면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SVB는 하나 막았지만 또 이런 게 하나 둘 더 출현하면 그때그때 다 개입을 해야 되고 그걸 다 더하다 보면 규모가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홍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그때와는 사정이 좀 다르다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분명히 이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군요. 예, 조심해야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